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어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딱 잘라서 어느 쪽이 승리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서울이라는 큰 성을 지켜냈지만 그 밖의 주요 지역에서 대체로 예상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에서 1승 2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깔끔하지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에서의 패배가 좀 뼈아플 것 같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앵그리맘의 표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그래도 교육감 선거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뭐 새벽까지 당락이 확정되지 않은 곳, 뭐 여전히 네. 지금도 뭐 확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역도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방선거 결과 대체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리드 멘트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썩 개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실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변수가 돌발적으로 생겼던 거죠. 예. 근데 이 변수가 만약 없었다고 전제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낙승 혹은 압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애초에는 한 12대5, 야권이 5석 정도로 갈 수도 있었고, 10대7,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수성하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판세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인 이 분노,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들이 워낙 이제 급작스럽게 커졌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빙세에서 광역자치단체장만 놓고 봤을 때 이제 9대8, 야권이 이제 한 곳 정도를 더 차지한 그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새누리당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완전히 더 이제 이 야권에게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야권은 그래도 한 곳이라도 더 차지했으니 결론적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 이제 라디오 인터뷰들을 들어보니까요. 예. 2% 부족한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정말 이게 좀 험한 말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죠. 정말 멍청한 야당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유는요? 혹은 야당 조직은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인물들이 선전을 한 결과 다 모아보니까 이 9곳을 차지했더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이 탑다운 조직 구조의 방식이 아니라 예. 생태적으로 각각 살아남아서 이 서바이버들이 생존자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여당보다는 한 자리가 더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요. 이 당 지도부가 광주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손학규 고문이 그런 얘기를 이제 이틀 전에 했는데요. 강훈태 후보가 되든 윤장현 후보가 되든 다 우리 사람 아니냐. 사실 광주는 여야 격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야야 격돌이었죠. 정당 소속 이 전략공천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 후보의 격돌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 여망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새누리당과 싸워서 집권 여당을 이겨다오. 세월호 참사의 이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을 우리가 차마 그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안타깝게 이제 석패한 곳들을 보면 거의 이길 수 있었던 지역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경기, 그리고 인천, 그리고 부산 이 세 지역을 지금 사실 야당은 날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
그런데 결국은 당이 어떤 그 조직화된 형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당의 중진, 거물 인사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금 더 이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하고 터치를 더 빈도가 높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광주로 계속 인물들을 내려보냈단 말이죠. 예. 중진 거물들을 광주로 내려보내서 광주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는 뭐 중진 의원들도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좀 차갑고 쌀쌀 맞고 혹은 좀 이제 전략공천에 대해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대하더라도 자꾸 찾아 내려가서 시민들을 설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고대장 해서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이 강훈태 무소속 후보가 더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윤장현 후보로 이제 뒤집히게 되는 상황을 연출해냈는데요. 그것이 전체 지금 6.4 지방선거 판도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냐. 이게 안철수 대표라는 지도부에게는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안 됐다면 자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당내의 지도력 유지를 위해서 소모적인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지역에 과도하게 쏟으면서 결국은 전체 판도를 흐트러뜨리게 된 결과를 나타났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험한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총평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가 수도권 유세, 특히 경기 인천 유세에 좀 집중했더라면 이번 네. 선거 결과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야권 성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세월호 참사의 이 직간접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바로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후보가 지금 인천시장이 됐죠. 예. 그것도 현역 프리미엄 얘기를 이제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송영길 현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지금 여권에게 탈환당한 거죠. 심지어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수에 이제 걸려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가? 굉장히 안일했던 거 아닌가 하는 대목이고요. 예. 뭐 이 김진표 후보가 결국은 석패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윤장현 후보의 공천 때문에 내부의 공천 이 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뭐 김상곤 후보도 있었는데요. 김상곤 후보가 만약에 또 이 야권 주자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좀 이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이 그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복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공천 이 폐지에 대한 약속을 야권만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우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밀려서 번복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힘을 빼지 않아도 될 부분에 힘을 정말 소모적으로 뺐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지역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부산은 그야말로 역사상 오랜만에 이 여권의 텃밭 지역을 뺏어올 수 있는 서로의 찬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허무하게 끝나버린 상황.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이 정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정말 여권한테 이 전패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등한 힘의 균형을 만들었으니 잘한 거 아니냐라고 또 위안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월호 참사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무슨 정치적 기회를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뭐 안전이 아주 기본적인 이제 권리에서부터 무시되고 압살당하고 혹은 거의 뭐 수장시켰다라는 표현, 또 어떤 분들은 좀 격하게는 학살, 독가이한 학살 이런 표현도 쓰는 상황에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기획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과연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대한 세력 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 제가 그동안의 선거를 쭉 지켜보면서 전신이 민주당이니까요. 예. 안철수 신당 세력이 함께 이제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불임정당의 오명을 써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 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것이 뭐 정당의 합법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선 정말 불충한 이 경우들을 계속 자충수를 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당을 창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1대1 양자 구도, 맞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한번 이 여당에 맞서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예. 그 부분의 전략은 사라지고 어찌 보면 파편화된 형태로 각자 살아서 돌아와라 이런 형태로 사령부가 없는 전쟁을 치른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허망하다는 거죠, 사실. 뭐 그래도 이제 이 위안을 삼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근거를 오늘 아침까지도 찾고 있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하다. 이 세월호 그 어린 생명들, 뭐 꼭 어린 생명뿐이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있었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승무원들도 있었고 이분들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어떤 이 기성의 권력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모하고 애도하고 청계광장에 모이고 안산에 모이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이 솔루션을, 해결책을,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좀 막막합니다. 예. 야당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냐, 어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좀 암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는 2% 부족한 승리였다 이렇게 자평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뭐 50%가 부족한 선거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 아쉬움은 달랠 길이 없고요. 예. 이미 지나간 당내에서 선거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민심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심을 제대로 이제 당내에서 읽는다면 뭐 어떤 세력, 뭐 어떤 개별 의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제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우선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 구심체가 어디냐 하면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있는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가 뭐 6월 3일, 4일, 5일 오승덕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가족사 쇼도 보고요. 예. 참 이제 이 기기묘묘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지난 월요일 6월 2일은 국정조사 특위 첫째 날이었죠. 예. 야권 의원들만 진도 팽목항에 갔고 여권 의원들은 빠져버렸죠. 첫날부터 이재철 파행이었죠. 위원장이 그것도 뭐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6월 5일로 미뤘고 지방선거 직전에 팽목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여당의 일종의 그 술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 집중하지는 못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어찌 보면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교착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 정말 집중해서 우선 이 가족대책위원회 이 안에는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진상 규명을 야당이 앞장서서 싸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첫 단추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당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래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지역 아니면 그 당선된 인물 어느 지역이나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권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7개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권역으로 본다면 수도권을 이겼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3개 지역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 야당이 수도권은 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야당이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나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재선하면서 앞으로 4년 더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유지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죠. 더불어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같은 분이 또 정말 여권 쪽에서 보면 어부지리 당선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절묘한 기회를 얻어서 그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결국은 당선으로 이어진 결과는 이제 우리가 행운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수도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냥 한마디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예. 대신 희망의 싹을 발견한 지역은 충청권역이죠. 충청권에서 당선자가 야당이 더 많죠, 호남보다.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더 많고요, 호남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세종시가 13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복합행정도시여서 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세종특별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7번째 이제 광역 지역이 돼 있는 것인데 이쪽은 또 여권의 텃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도시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제 13만 인구 중에서 한 3만여 명 정도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고 아직 다 이제 이 청사들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제 거기에 사시던 토착 주민들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 신도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도시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 정권에 대한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기현상인데, 예. 충청권은 석권을 했습니다. 야당이 결국은. 4개 지역을 도지사, 다 네. 당선자를 그렇죠. 배출했고요. 충북, 예. 충남 지사, 뭐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또 치열한 초박빙의 접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전시, 그리고 이제 세종시, 이렇게 4곳을 석권하면서 그동안에 어찌 보면 좀 이 시간 싸움으로 따진다면 장기적으로 여권 성향의 지역이었고, 결정적일 때, 뭉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던 지역이 사실은 이게 야권 지역으로 다 통째로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전국선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예요. 영남이 이제 이 새누리당의 골수 지지다. 이거는 뭐 공식처럼 변수도 아니고 상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남 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후보가 선전을 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이제 박심 마케팅에 묻어간 경향은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어쨌든 야권 후보인 김부겸 후보가 선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로 높이 평가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뭐 승리의 의석수에는 저 자릿수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미래 가능성으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예. 충청권을 다 가져왔고 정말 이번에 또 뺏길 뻔한 마지막까지 피가 마른 지역이 강원 아닙니까? 예. 강원까지도 이제 최문순 후보가 정말 뚝심으로 뒷심을 발휘해서 마지막에 사수해낸 걸로 본다면 사실은 이 17개 중에서 최소한 10개, 그 다음에 제 생각엔 평균적으로 11개, 조금 더 애를 썼다면 12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였고, 그렇다면 정말 이 정권 심판론, 세월호에 의한 정권 심판론과 이 박근혜 지키기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프레임 구도에서 얼마든지 좀 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면이, 지형이 만들어졌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오늘 아침 언론 보시면 다 참 절묘한 뭐 민심의 반영이었다. 황금 분할 구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뭐 무슨 돌파구가 있어야 이게 황금 분할이고 절묘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버린 상태라면 여기서 이제 지금 향후에 어떻게 이 전국을 풀어나갈 건가 하는 것들은 더 이제 고도의 전략과 수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지금 이 야권 지도부 내에서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아침입니다. 예. 이 국민들의 심판이 7월 재보궐선거로 한 달 좀 연기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월 재보선에서 또 한 번 심판의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 앞으로 국면을 따져보면요.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하루하루 날이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청 높이 외쳤고 그러한 분들이 여전히 정말 의기롭게 존재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적인 감성, 대중 논리로 본다면 이제 사구제가 지나면서 조금씩 세월호는 묻혀가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를 더 연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미디어들이 가동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지방선거 끝났다 한숨 돌리고 여야가 균형을 이뤘네 민심은 참 훌륭했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뭐 스포츠 경기의 승패는 우리가 뭐 예언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 재보선을 맞거든요. 예. 그럼 그때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분노 심리들이 대중들에게 얼마큼 남아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도 여권 지지층 일반 국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됐다 그만해라 많이 울었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언제까지 세월호를 붙들고 있을 거냐 또는 이제 그 광장의 집회들을 보면서 결국은 세월호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제 역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또 역비난들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730 재보선에서 이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자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혁신총리를 임명했고 뭐 조각에 준하는 내각을 짰고 인사청문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 퇴치했고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관피아도 척결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뭔가 해법이 실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역논리들은 굉장히 난무하게 될 거예요. 예. 그건 뭐 정치 논리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야권은 어떤 더 새로운 논리가 있냐 이거죠. 진정성이 있느냐, 그 눈물이 연출이냐 아니냐, 혹은 또 뭐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천 과정들이 과연 이 세월호의 핵심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그 사실은 730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8월 4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공개 비공개로 또 나뉘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이제 들끓었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때도 작년 여름 더울 때 국회에서 청문회 했던 기억이 우리가 생생한데요. 지금 그걸 기억하는 다수 국민들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도 안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줄줄이 무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원세훈 이제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흘러간 이 상황에서 세월호도 결국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대안들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제시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 지금 이 자기 코가 석자였는데 세월호 국면으로 그나마 전폐할 위기에 있다가 한 절반 정도 힘의 균형을 이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민에게 명쾌하게, 사실은 2012년 12월에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다시 이제 헤쳐 모이는 형세는 띄었지만 전혀 이제 이 행태는 달라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간판 바뀌었고 이제 안철수 세력이 들어왔고, 그런데 지지율은 합쳐서 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치의 빛은 바래지고 있고, 그것은 또 상대 쪽에 이제 역공을 받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비전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좀 이제 난감한 상황에서 어떤 약속과 새로운 깃발을 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건 여 아니면 야를 찍게 돼 있는 구도였으니까.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약진한 부분들,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패턴이. 예. 이 결국은 부분에다가 좀 앵그리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결국 정권 심판이 뭐 광역 단체장 선거보다는 교육감 선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수 쪽에 또 그 해석을 하는 이제 뭐 전문가, 정치 평론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제 오늘 쭉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야권 진보 교육감들은 이제 단일 후보를 주로 냈고,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감들은 난립해서 표를 쪼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이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논리가 이게 깜깜이 선거다, 로또 선거다. 결국 교육감의 면면을 모르고 그냥 찍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한 진보 쪽에서 다 표를 쓸어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는 사실은 좀 틀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이제 포스터나 이제 공보물에 나와 있지만 예.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당 소속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보고 찍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게 막 로또처럼 나열되어 있는 이름 중 뭐 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아니면 7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하는데 그 찍는 패턴이 어떻게 다 진보로만 몰릴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분산이 돼야 맞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최소한 진보 보수는 나눠놓고 예. 이 보수보단 진보를 찍는다라는 이 투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패턴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보수 쪽의 지금 논리는 아무나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단일화한 진영이 이긴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건 틀린 이 해석이고요. 예. 적어도 유권자들은 진보와 보수 중에서 선택했다. 보수를 찍으려는 사람들이 분산돼서 표결집이 뭐 부분적으로 흩어진 경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진보의 이 흐름이 교육감 선거에서 패턴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 학부모층의 분노, 혹은 이제 학부모만 선거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은 20대 뭐 초반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뭉쳐서 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도 바꿔보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어린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미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심이 작용한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로 좀 얘기를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뭐 예상대로 득표율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아니면 예상보다 좀 좁았다거나 넓었다거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평가하면 박원순 시장의 득표는 예상보다 더 나왔죠. 예. 사실은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합니다. 16% 정도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뭐 한 21%까지도 차이가 났었고요. 좁혀졌을 때는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기 직전 17% 정도까지 좁아진 거로 나왔기 때문에 16%면 대체로 현실적으로는 분석의 흐름 추이에 잘 맞습니다. 그 정도가 보여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TV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판에 들어가서 정말 대안 없는 이제 정몽준 후보의 막가파식 이제 공세가 마구 난사되었고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저는 박원순 후보의 득표가 뭐 높았다 낮았다라는 것을 차치하고 예. 정몽준 후보에 대한 이 득표가 너무 높았다. 43%를 얻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박원순 후보가 50%대 이제 상위를 얻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데 정몽준 후보의 43%가 결코 작은 표는 아니다. 이것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강남 3구조차도 조금 이제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좀 이 정몽준 후보의 이 인물과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도에 감싸여있던 허상이 정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 가족들의 자살골들도 이제 또 난무하면서 예. 해프닝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다. 좀 선거에서는 이제 박빙의 어떤 그 좀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실소를 터뜨리면서 관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이제 다 감안한다면 43%를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어떤 생각에서 저런 가치 판단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서울 시민들이 함께 자성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의 그 잠정적인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례적이죠. 이러한 이제 시민이 승리하는, 시민의 편에 서는 시장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내는 경험을 우리가 2011년 11.6 이 재보선에서 한 거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의 후임을 이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격돌할 때, 그때는 물론 또 이 안철수, 당시에는 정치인이 되기 전 안철수 교수의 정말 획기적인 결단이 큰 영향을 준 거죠. 예. 50% 가까운 이제 지지율을 다 몰아줬던 거니까요. 그러고 이제 본인은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현상으로 한번 승리의 경험을 했던 서울 시민들이 성숙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정말 지금 말씀드린 이 승리의 경험, 승리의 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권이 이 승리의 맛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11년 11.6 재보선, 박원순 시장 한 명 당선시킬 때, 그때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뭐, 굳이 이제 하나 이제 야권에서 든다면, 작년 4월 재보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잃어버린 이제 노원병 지역구를 안철수 이제 국회의원, 초선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 정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도 예. 이제 비난이 많았죠? 왜 부산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오느냐 등등. 이건 뭐 외부의 적들도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또 이제 온당하냐라고 하는 이제 담론이 있었던 걸 보면 조금 이제 이 퀘션이 남는 대목이고요. 예. 이겨야 됩니다. 자꾸 이기는 경험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조직화하자, 뭉치자. 이러한 이제 이 학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어찌 보면 광장에서 촛불 드는 행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는 정말 정치적인 선거에서 행동을 통해서 혹은 어떤 그 메시지의 공유를 통해서 이기는 경험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서 예. 이 승리 세포가 지금 퇴화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제가 좀 많이 맹비난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야권에 대한 것이고 국민의 선택,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절반을 이기게 만든 동력은 유권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우리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데 참 참담한 것은 이제 합법적인 기성 정치 제도권 내에 대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한 세력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세워낼 것인가, 힘의 구심점을 세워낼 것인가 하는 점들을 야권 시민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야당에게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좀 못 믿어왔던 점, 야속했던 점들을 한번 이제 풀어놓고 소통하는 자리가 야권 내에서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놓고 박원순, 정몽준 이 두 인물의 앞으로 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권과 연관지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 패배를 쿨하게 인정하는 이제 이 인사말을 남기고 정몽준 후보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좀 일찌감치 했지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정몽준 후보는 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흘렸습니다. 박원순 씨 다시 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여야를 망라해서 대권 잠룡들 차기 이 잠재적 대권 주자 중에서 정몽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인지도, 까고 지지도였을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급락하게 될 것으로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박원순 후보가 본인은 이제 서울시장 임기 마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차기가 되든 차차기가 되든 명확하게 대권 주자의 자리를 굳히는 대목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당장 차기는 아닐지언정 좀 중장기적으로 뭐 안희정 지사 대선자라든가 예. 또 최문순 정말 마지막 특징을 보여준 이 경우라든가 이번에 이 승리를 일궈낸 뭐 이시종 또 이 지사를 포함해서 몇몇 인물들이 야권에서 재발견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셔닝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는 이 어떤 인재들의 풀이 넓어졌다. 가시적으로 대중화되는 것은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6.4 지방선거 결과 분석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여기는